얼마 전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여객기 C919의 첫 상업 비행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C919의 승객을 태우고 상하이 공항을 떠나 베이징으로 향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까지 하면서 중국산 여객기 띄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중국 CCTV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동방항공의 C919 여객기는 5월 28일 오전 10시 32분 승객 130여 명을 태우고 상하이 훔차오 공항을 이륙해 2시간여 만에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자국산 여객기의 첫 비행에 열광했습니다. 훔차오 공항과 서우두 공항에는 대형 레드카펫이 깔렸고 첫 상업 비행을 축하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CCTV는 이날 승객들이 C919에 탑승하는 모습부터 서우두 공항에 착륙해 승객들이 내리는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항공사 측도 C919 첫 비행이라는 글귀를 새겨넣은 특별 항공권을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펑파이 신문은 이날 기내식으로 베이컨 볶음밥, 과일, 망고 푸딩, 초콜릿 쿠키, 우유 등이 제공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와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국내 대형 항공기 C919 첫 상업 비행이라는 해시태그가 검색어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우리가 만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다. 드디어 중국이 독자적으로 항공기까지 개발해냈구나. 중국 하늘에 C919가 더 많이 비행하기를 바란다. 국산 항공기로 세계 시장까지 장악하자.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자체 여객기 개발에 나선 이유는 중국의 여객기 수요가 전 세계 수요의 20%가 넘기 때문입니다. C919는 중국이 유럽의 에어버스와 미국의 보잉사가 독주하는 민간 여객기 시장 구도를 뒤흔들겠다며 야심차게 개발한 여객기로 중국이 2006년 연구 개발에 착수해 16년 만에 완성한 여객기입니다. 대당 가격은 약 1억 달러, 하나로 약 1,3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쟁 기종보다 20%가량 저렴합니다. 여객기를 개발한 중국 상용 항공기 회사 측은 향후 5년간 C919를 연간 150대씩 생산할 계획이라면서 이미 1,200대 이상의 주문이 들어왔다고 의기양양하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주문의 대부분은 허황된 것이고 일부 중국 내 고객사가 제출한 의향서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게다가 중국이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했다던 여객기에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세계 여객기 시장은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는 전 세계 민항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오기 위해 각종 보조금 분쟁과 무역 분쟁 소송으로 밥그릇 싸움하며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이렇듯 보잉과 에어버스의 무역 전쟁은 무려 17년을 이어오다 2021년에서야 서로 무역 전쟁을 중단하자고 합의할 정도로 앙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자사가 만든 737맥스 여객기가 2019년 에티오피아에서 추락했을 때 숨진 탑승자 157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항공사나 조종사의 과실이 아니라 제조사에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결정이었습니다. 보잉은 당시 사고기가 통제력을 잃고 파괴된 원인은 소프트웨어에 있으며 사고가 난 737맥스 여객기는 운항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2019년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맥스는 공항을 이륙한 지 6분 만에 추락해 승객, 승무원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유족 측은 보잉 대표 제품인 737맥스 내부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며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실제로 앞선 조사에서도 보잉이 만든 비행기의 자동 실속 방지 시스템의 문제가 사고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라이언 항공에 이어 에티오피아 항공이 운항하는 보잉의 신규 주력 기종 737맥스가 추락하자 이 기종의 운항이 전 세계적으로 중단되고 구매 취소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렇게 보잉이 기술상 허점을 보이기 시작하고 보잉과 에어버스가 서로 소송을 벌이며 치고받고 싸우는 사이 중국은 그 틈새를 파고들며 유럽산 에어버스 항공기 300대를 구매하며 당시 무역 전쟁으로 미국의 압박을 당하는 와중에 오히려 미국과 보잉에 일격을 가합니다. 2019년 시진핑 주석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에어버스 구매 계약식에 참여해 약 45조 원 규모의 경제 협력에 합의하며 프랑스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중국 항공사들이 프랑스 에어버스로부터 A320 기종 290대와 A350 10대 등 모두 300대를 사기로 한 계약건이었습니다.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맞춰 보잉 항공기 300대를 산 이후로 대규모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중국이 통 크게 프랑스의 에어버스를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중산층의 폭발적 성장과 맞물린 여행 수요 급증으로 세계 최대 항공기 시장이 됐습니다. 한 대라도 더 팔아도 부족할 판국에
비행기 결함으로 위기에 몰린 미국 보잉은 중국이 737 맥스의 경쟁 기종인 에어버스 A320을 대량 구매하기로 하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됩니다. 허나 당하고만 있을 미국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항공 엔진의 중국 수출 중단을 검토하면서 중국에 강력한 경고를 날립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공동 생산한 항공기 엔진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랑스 방산업체 사프란의 합작인 LEAP-1C 엔진을 중국에 추가로 수출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사실 이 엔진은 중국의 국영항공기 제조업체 중국상용항공기공사가 야심차게 개발 중인 여객기 C919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라 중국으로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독자 개발했다던 C919 항공기의 엔진은 사실 서방제 엔진이었던 것이죠. 미국은 중국이 엔진을 확보하면 분해하고 모방해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에 침투할 테고 이것이 미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너럴 일렉트릭은 항공기 엔진 제조에 사용되는 고급 기술을 흉내내기란 일부 정부 당국자의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더구나 항공기 엔진은 수년간 이미 중국에 수출돼 왔기에 중국 제조사들이 마음만 먹었다면 벌써 역설계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항공기 엔진의 제작 과정과 재료 등은 철저한 기밀로 관리되며 새로운 모델 개발에는 수조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엔진뿐 아니라 제너럴 일렉트릭이 C919에 제공하는 항공전자 시스템의 수출도 제재할 수 있다며 중국에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항공기 엔진과 항법 장치 시스템까지 자체 개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미국의 견제로 인해 중국의 항공굴기는 핵심 기술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자국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따라 2025년까지 국내 민간 항공기 시장의 10%, 세계 소형 제트기 시장의 20%를 차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국영 중국상용 항공기공사는 174석 규모의 여객기 C919를 개발하면서 2017년 첫 시험 비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C919는 2018년 상반기 기체 결함이 발견돼 시험 비행마저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이를 해결하길 원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의 항공기 엔진 기술은 미국, 유럽 등에 비해 20-30년 뒤처져 있다며 항공전자, 재료, 항공역학 등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해 20에서 30%의 항공기 부품만 자체 생산할 수 있어 항공기 대국의 꿈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자조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랬던 중국이 올해 5월 드디어 대형 여객기의 첫 상업 비행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겁니다. 미국의 방해 속에서 중국은 어떻게 최초의 여객기를 띄웠을까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 비밀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중국 C919 여객기 개발의 핵심은 바로 해킹이었습니다. 2019년 중국인 스파이 10명이 기소되었는데 혐의는 C919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보를 빼낸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야심찬 해킹 작전은 중국 국가안전부가 관리하고 중국의 지하 해킹 그룹이 참여했으며 합법적인 보안연구원 및 전 세계 기업 내부자들이 관련된 작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항공산업에서 중국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특히 중국 국영 항공우주 제조업체인 코맥이 자체 여객기인 C919 비행기를 제작해 에어버스, 보잉 등 업계 경쟁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C919 비행기에 부품을 공급한 외국 회사들을 단연간에 조직적으로 해킹해 C919의 모든 부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관리는 국가안전부가 관리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국가안전부는 실제 해킹팀을 관리했을 뿐 아니라 항공우주 기업에서 일하는 내부자를 모집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해킹팀은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사프란, 제너럴 일렉트릭 등 C919 공급업체를 해킹하는 데 성공했고 이 해커들은 대상 네트워크 내부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독점 정보를 검색하고 원격 서버로 유출하는 방법으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는 지난 2016년 중국 에어로엔진 공사 AECC가 6년 가까이 외국 항공사에 대한 끊임없는 해킹을 시도한 끝에 C919기에 탑재하기로 한 CJ-2000AX 엔진을 출시하고 기존의 외국 계약자가 제조했던 엔진을 교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보고에 따르면 CJ-2000AX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랑스의 항공우주 회사 샤프란의 합작회사인 CFM 인터내셔널이 생산한 엔진과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결국 서방이 핵심 기술을 제재하면 중국은 자국 기술만으로는 항공기를 만들 수 없었고 해킹까지 해가며 최초의 국산 여객기를 개발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자국산 여객기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중국이 내놓은 C919는 여전히 주요 부품 상당수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여객기였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고 홍보하고 있는 이 여객기가 어디까지나 중국의 허세 끝판왕인 이유는 알고 보면 중국 기술이 거의 없고 핵심 기술 대부분이 미국이나 서방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최초의 자국산 여객기는 주요 부품의 약 60%가 미국산이며 일부 품목은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내부 설비는 합자 회사가 생산한 장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항공 엔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중국 여객기의 자체 개발 과정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여객기 설계와 제조, 비행 성능, 안정성 등의 분야에서 계속 문제가 생겨 예상대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았고 특히 여객기의 핵심 부품들을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랜딩 기어를 자체 개발했는데 강도가 떨어져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일도 있었는가 하면 여객기 제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랑스 샤프란의 합작법인이 만든 것을 쓰고 제동, 제어체계, 통신 및 착륙장치, 항법 및 항공 데이터 기록장치 등도 모두 외국산이어서 사실 이걸 자체 생산 여객기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객기에 들어가는 48개 부품 공급 기업 중 중국 기업은 7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체와 날개, 내부 인테리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치를 서방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이러니 사실상 무늬만 중국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공기의 가장 복잡한 부품 생산을 서방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방 회사의 재산권과 AS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국의 독자 기술이 아닌 해외 부품 기술에 의존한 만큼 만일 해외에서 이 여객기를 구매한다면 구매자들은 지정학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항공기 제작 관련 회사들이 러시아의 항공기 부품 공급을 전면 중단했는데요. 중국과 서방 사회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중국 여객기를 구매한 곳에서도 부품 공급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산 여객기를 과연 안심하고 타도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C919는 작년 하반기 중국에서의 운항 허가를 받고 작년 12월 동방항공에 첫 물량이 들어갔습니다. 동방항공은 올해 2월 1일 상업 운항을 앞두고 마지막 100시간 시험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비행을 시작하자마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하이 훔차오 비행장을 출발해 베이징 다싱 비행장에 도착할 때 좌측 엔진의 역추진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다급해진 C919는 애초에 다싱 비행장을 출발해 안우이성 허페이로 갈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하이로 돌아가는 굴욕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엔진 역추진 장치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역추진 장치란 활주로에 내려앉은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고장났다고 운항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착륙 안전 측면에서 큰 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2월 1일 동방항공의 C919 시험 비행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시험 비행에서 사고가 나자 이후로는 일절 이 사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아무리 경쟁 기종에 비해 20에서 30%가 저렴하다고 해도 이 여객기를 구매할 외국 정부가 있을지 의문인데요. 지난 4월 중국은 C919가 시험 비행 중 고장으로 인해 상업 운행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자 갑자기 C919의 경쟁 기종인 에어버스 A320을 대거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이날 에어버스의 조립 공장이 위치해 있는 텐진에 조립 라인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계약 규모는 모두 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자체 개발 여객기를 추진하다가 갑자기 경쟁 기종을 대거 구매하다니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인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이 C919가 시험 비행 중 고장이 날 정도로 불안하자 어쩔 수 없이 대안을 마련해 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올 만도 했습니다. 더구나 제작사인 중국 국영 상용항공공사는 전 세계에서 C919에 대한 815대의 주문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동방항공만 5대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랑 5대만 구매 확정이라니 결국 중국 항공사들마저도 말로만 구매 약속을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것은 역시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일 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중국 자체 개발이라는 C919 기종이 외국까지 운항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기종이 외국 운항을 하려면 항공기 디자인의 형식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물론 중국 내에서도 자체 승인 절차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중국 승인 여부는 세계 항공기 시장에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항공기 디자인 문제로 중국이 항공기를 실제 개발해도 중국 내에서만 비행이 가능하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비행을 한다면 당장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는 이에 대해 바로 이 문제가 중국산 여객기의 대규모 생산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C919의 첫 인도는 원래 2021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미뤄진 것도 미국의 첨단 부품 수출 규제로 부품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과연 앞으로도 C919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을 제대로 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다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 운항에 나서더라도 승객들은 안전성 때문에 계속 불안함을 지울 수 없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중국산 여객기를 만드는 코맥은 유럽 등 해외의 국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증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외 국가들이 중국의 그러한 노력에 대해 전혀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산 여객기의 인증 획득이나 국경을 초월한 산업 파트너십 체결 역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되면 설사 C919가 정상 운항을 시작하더라도 중국 내의 비행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과연 중국의 막대한 부채를 졌거나 중국을 두려워하는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 C919를 구매할 나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